안녕하세요, 아재트입니다. 여기 이전 영상에서 중등문법과 고등문법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내신에 출제되는 문제 자체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중등의 경우는 범인의 출제라서 지문 통함기면 문법 문제가 어느 정도 다 해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법만 묻는 문법형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문법을 위한 문법 문제죠. 물론 수능 이전엔 고등학교도 문법형 문제가 많았었죠. 내신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대입에서도 문법을 위한 문법 문제가 출제됐었죠. 하지만 94년 수능이 도입되면서 모든 게 다 바뀌는데요. 고리타분한 구식문법은 다 버리고요. 독해에 필요한 문법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또 문법형 문제는 고작 2문제 파격적이었고요. 심지어 지금은 한 문제 수능형밖에 없죠. 케바케겠지만 고등 내신의 경우는 어법 문제가 대부분 수능형 스타일에다가 문제수가 평균 4문제 정도 되고요. 소수형 어순 배열이나 조건 영작을 포함하면 더 많다고 봐야겠죠. 핵심은 여기서 성적이 벌어진다는 점이고요. 게다가 범위가 넓은 고등 영어에선 어떤 지문에서 어디서 어떻게 문법 문제로 변형될지 또 소수형 문제로 변형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내야 고등문법에 먹히는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느냐? 수능 이후 또 내신 서술형 도입 이후 문법 책들은 많은 변모를 가했고요. 지금 판매량 순위가 높은 책들은 이 변화에 적응을 했던 책들이죠. 특히 배운 문법을 독해에 적용하는, 쉽게 말해 문법을 통해 문장 패턴을 분석하는 책이 나왔는데요. 그게 바로 천일문 시리즈였고요. 또 하나의 변화는 독해 지문에 나온 문법 사항을 해당 지문의 문맥에 따라 오류를 찾아 걸러내는, 그러니까 어법성 판단 문제를 연습하는 책들이 또 나왔죠. 세듀의 어법 끝 시리즈가 그에 해당하고요. 아니면 기출로 접근하는 자이나 마도통 시리즈가 있겠고요. 어법형 문법책으로는 예비 고1부터 보기 좋은 책이 첫 단추 모의고사 문법 어법편인데요. 이 책에서 문법과 어법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해주고 있죠. 여기 보시면 문법에서 어법으로 도약하기인데요. 일단 문법은 언어의 개별 요소, 즉 품사의 형태와 기능에 대한 법칙을 의미하고요. 어법은 개별적으로 공부해온 문법 사항을 종합해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죠. 더 쉽게 설명하자면 중등 문법 사항을 가지고서 고등 영어 지문에 맞게 종합하고 활용하는 것이 문법에서 어법으로의 도약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책에서 말하는 전제 조건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기본 문법을 숙지하되 세부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즉, 버릴 건 버려도 핵심은 숙지하라는 말이고요. 둘째, 틀린 건 다시 실수하지 마라. 즉, 고등학교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어법 포인트가 있는데 이를 놓치지 말라라는 말이겠고요. 셋째, 문장 구조 파악과 독해를 통해 맥락을 파악하라. 즉, 구문력과 독해력으로 문제를 풀어라 인데요. 요약하면 고등문법을 잘하려면 중등문법을 제대로 공부한 다음 공부해온 문법사항을 종합해서 고등학교 어법 문제와 독해에 활용하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문법책과 뭐가 다르냐라는 건데요. 일단 여기 영상에서 고등 문법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내신과 수능에 따라 책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문법형 문법책과 어법형 문법책을 구분했으면 하거든요. 분명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목차로 구분하시는 게 제일로 빠를 듯 한데요. 예를 들어 각 품사별로, 그러니까 명사, 부정사, 시제 등등 이렇게 시작해버리면 문법형이고요. 문장 구조나 일치로 출발하면 어법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각각의 책들이 제시하는 어법 문제에 따라 애매한 구성도 있겠지만 해당 서적이 어디에다 초점을 더 맞추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그럼 자신의 현재 수준에 맞게 책을 선택하려면요.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중학교 때 문법을 제대로 공부해 왔느냐인데요. 만약 공부한 게 없어서 문법 기초가 없다면 문법형 문법책을 먼저 본 다음에 나중에 응용에 초점을 맞추는 어법형으로 갈아타는 게 더 좋겠고요.
문법 기초가 어느 정도 잡혀 있다면 응용 위주의 포커스를 맞추는 어법형 문제로 바로 가도 좋고요. 그 다음에 자이나 마더턴 같은 어법 기출 라인을 타는 걸 추천합니다. 현재 판매량이 높은 책 위주로 설명해 드리면 문제로 마스터하는 고등 영문법이 문법형이고요. 기초가 없을 때 보면 좋고요. 아니면 고교 영문법 3,300제 정도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 책도 문법형이고요. 근데 만약 일정 부분 중등문법이 정리가 잘 돼 있고 또 이해와 암기가 충분하다면 어법형으로 넘어가는 게 더 좋은데요. 그렇게 되면 세듀 문법 시리즈가 더 좋죠. 난이도는 첫 단추 문법 어법편, 그 다음에 어법 끝 스타트, 그 다음에 이센셜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책 선택보다 중요한 건 그쵸? 내가 어떻게 공부하느냐겠죠. 일단 고등학교에서 먹히는 문법 공부를 하려면 첫째, 중학교 문법 기초가 탄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 문법이 범위가 없고요. 공부해온 문법 사항을 다 통틀어서 묻기 때문이거든요. 각 품사의 형태와 기능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각 지문에서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있겠죠. 즉 중등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문법 이 세세한 항목을 아무리 암기해서 시험을 쳐도 각 지문에서 응용이 잘 안 되니까 점수로 바꿀 수 없는 모래성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중학교 때 문법 공부를 철저히 해서 이해와 암기 그리고 반복을 통해 머릿속에 모든 문법사항이 각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문법을 어법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는데요. 중등 기초를 어떻게 하면 고등 응용으로 넘어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독해 지문에서 출제해야 된다는 점에서 어휘력과 독해력이 받쳐져야 문법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맥락이 파악이 돼야 구조가 보이기 때문에 지문을 독해내면서 문법 사항까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수능형과 내신형 어법 문제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첫 단추 문법 어법편처럼 수능형 문법 책은 그 목차부터가 다른데요. 보통 문장 구조와 일치가 출제 빈도 1위 문법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보통이죠. 평범한 지문을 문법 문제로 변형해서 출제하시기 때문에 정말 자주 출제되는 문법이 계속 나오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어법성 판단에 자주 나오는 문법 위주로 지문을 분석하는 연습이 이루어져야겠고요. 그게 뭔지 잘 보이지 않는다면 그 문제집을 통해서 출제 빈도가 높은 항목 위주로 공부해 나가면 좋을 겁니다. 넷째, 내신형 고난도 어법과 소실형 대비를 해야 합니다. 각 학교별로 틀린 개수를 묻거나 틀린 걸 고친다든지 아니면 밑줄 자체가 없는 고난도 어법 문제도 있으니까요. 그 한 차원 더 높게 문법 수준을 높여야겠죠. 또 소수령으로 출제될 법한 지문도 평소에 쓰는 연습도 많이 해야 할 겁니다. 아니면 올스름 랭크 77처럼 소수령 교재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다섯째, 평소에 꼼꼼한 구문 분석을 해놔야 합니다. 보통 내신 어법 문제가 변별 유형이라서 각 지문이 어떻게 문법 문제로 변형 출제될지 알 수가 없어서 벼락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평소 수업 시간이나 시간 날 때마다 구문 분석을 좀 잘 해놓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고등학교의 엄청난 시험 범위를 감안해 볼 때 평소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손도 못 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꼼꼼히 구문 표기를 해놓으면 시험에 뭐가 출제될지 살짝 보이거든요. 자, 결론을 내볼게요. 중등문법과 고등어법의 차이는 암기 대 이해와 응용입니다. 또 단편 지식 대 종합적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고등어법에 대비가 되려면 각 품사를 이해한 중등문법 기초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게다가 일정 수준의 독해력이 받쳐져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문장 구조가 보여야 합니다. 즉 구문 파악력이 받쳐져야 합니다. 결국 고등 내신 점수가 잘 나오려면 문법 지식과 독해력 그리고 구문력이 맞물려야 한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어느 하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점수로 바꿀 수 없는 방향이 틀린 공부를 하게 됩니다. 방향이 틀리면 노력도 열정도 헛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권투를 빕니다.